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 자신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속이 참 좁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편협함이 그리고 협량함, 이게 한국인을 특징 짓는 한 가지 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전 정권의 비리를 터는 일이 우리나라에선 정치 문화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 잡았지만 이번 정부는 역대 정부에 비해서 집요하고 좀 지속적으로 안가품과 보복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어제 저녁에 중앙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단에 아주 작은 기사가 하나 나 있더라고요. 2019년 5월 24일자 아주 작은 기사였습니다. 경찰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핵심 인사와 전직 및 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그 주체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당시에 경찰의 불법 정보 활동 의혹을 그동안 수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보니까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그 다음에 정무수석 형기안, 조윤선 씨는 한 2번 정도 감방에 들어왔을 건데 또 아마 대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전 정무수석이죠. 그 다음에 이철성 경찰청장, 구원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제목이라는 것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청와대를 지시를 받아서 경찰에서 정보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 정보보고의 내용이 지방선거와 재보선, 총선, 국고보조금, 국회 동향,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역사교과서, 진보교육감 등 20여 건의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전달했다. 정보 수집 지시는 경찰의 직무 범위 밖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의문이 떠오르는, 그러면 그 경찰 내에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경찰은 뭐 하는 데인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당연히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정보 수집이 필요할 거고, 그럼 국정원도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기무사는 군 관련되고, 그 다음 감사원, 국정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보는 누가 취합을 해가지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공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청와대가 있고 내무부가 있고 내무부 속안에 경찰청이 있고 경찰청 속안에 정보경찰이 있으면은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정보경찰이 아닌가? 3,000명인가 몇천 명이 된다고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행 법에는 아마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결과를 검찰에 송치를 했죠. 그러나 이거는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 떠올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지사를 할 때 부지사를 지냈던, 정무부지사를 지냈던 조진래 전 국회의원의 사망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제각각 해석을 하겠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그 검찰이 조사를 한 거는 아마 청탁 인사 내용이었던 모양입니다. 2013년에 산하기관인 경남 테크노파크의 센터장을 선발한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는데 관여했다. 돈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마 누군가를 이렇게 알선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주권자는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권이 바뀐 직후부터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대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내 주변을 샅샅이 털었다. 경남도청 공직자들은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3번이나 승소한 진주의료원 폐업까지 조사하려고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진짜 내가 생각할 때는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무모한 짓을 홍준표 지사가 해낸 거죠. 그런 구조조정을 대한민국이 실천하지 않으면은 한국은 장기 불황하고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루어졌을 때, 저 양반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밀어붙일까? 저게 얼마나 겁난 일인데.
그 세금 하마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의료원을 그냥 폐쇄시킨 거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둘째, 나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억지 수사를 감행한 한국우주산업의 하성룡 사장을 무너지게 했고 나와 일했던 경상남도 공무원들을 모두 좌천시키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했다.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조진래 전 국회의원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채용 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참으로 못되고 몹쓸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솔직히 적폐청산 지난 2년 정도면 됐습니다. 그냥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면 그냥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직권 남용이란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현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결국 꼬투리를 잡아서 벌을 주겠다는 거죠.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그 신문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더구먼요. 그 기사를 보면 딱 머릿속에 떠오른 거는 이런 상태에서 권력 개편이라는 명분을 걸고 경찰을, 공룡 경찰을 만들어 놓으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여기다가 신설된 공수처, 공직자 비리수사처나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권력을 향한, 최종 결정권자를 향한 그런 충성 경쟁이 심해지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겠냐. 다시 한 번 더 제가 깨우친 거는 한국의 권력 개편은, 기관 개편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고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거죠. 지금도 이번 정부도 보면은 뭐 대부분 내각은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이나 발언이란 것이 다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내각은 그냥 형식화 돼버린 거죠.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권력기관 개편은 딴짓 하지 말고 제왕적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정치라는 것이 좀 화합을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정치라는 것이 좀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묶어서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자 역할이자 존재 이유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그 명단에 조윤선 씨가 포함된 걸 보고 그럼 그 양반이 이번에 한 번 더 들어가면 3번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야기예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이 영원하냐 이야기. 잠시 많던 거 아니냐 이야기. 또 다른 권력이 그걸 장악하게 되면 그 정치 보복을 또 피할 수 있겠냐 이야기. 그건 정치적 그 보복을 피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재집권을 해야 되니까 또 무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죠. 전번에 드루킹 사건이란 결국 여론 조작이잖아요. 대부분 국민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야말로 적폐죠. 그건 다 덮지 않습니까? 홍준표 위원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초래될 대한민국의 장래가 참으로 두렵다.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얼마나 보복 정치가 성행하겠냐. 나라가 과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앞을 보고 가야 돼요. 앞을 보고. 좀 포용할 수 없냐 이야기죠. 좀 관대하게 대할 수 없냐 이야기죠. 좀 화합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냐. 사람들 좀 단결되게 만들 수 없냐 이야기. 사람들이 좀 생산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못 만드냐 이야기예요. 입만 나오면 다 과거사니까 이제. 모두 다 집어넣어야 그렇게 속이 풀리냐 이야기죠. 이긴 사람이, 이긴 자가 좀 관대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승리한 자가. 제가 뭐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